네, 알콩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바로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한 2년 전 수능이죠. 그때 국어 지문에 논리학이 나왔는데요. 사실 논리학의 기초에 해당되는 그런 용어들 위주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전혀 논리학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좀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뭐라 그럴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뭔가 쓸모없는 내용 같은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논리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논리학에 대해서 풀어볼 텐데요. 내용이 많진 않아요. 사실 보통 용어 정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 강의할 동안에 그동안 배경 지식에서 좀 잊고 있었던 철학사,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까먹었던 부분들을 살짝 넣어가면서 강의를 한번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논리학.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로고스.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처음 들어봤다기보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왜 했냐면 거기서 말씀이라는 거, 요 말씀이 원래는 로고스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알겠죠? 로고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좀 영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면서 로고스란 말을 말씀이란 말로 번역이 된 거죠, 사실. 그러면 여기서 로고스의 어원이 무엇인가? 로고스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고대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던 진리 있죠. 진리. 기억하고 있습니까? 진리.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 또 진리대로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주장했던 이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진리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논리학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의 민주주의, 여기서 논리학이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여담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때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어, 말하는 법에 대해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지금까지 또 지금에 적용해 봐도 괜찮대요. 논리학에 대해서, 말하는 법에 대해서. 왜? 말하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다. 논리는 큰 차이가 없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소피스트라는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들, 학원, 과외, 학원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변방의 학자 소크라테스와의 어떤 대립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이 말하기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었대요, 사실. 또 얼마나 말을 잘해야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하나로 묶어서 설득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하기가 그 차원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그래서 그때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게 바로 진리다. 알겠죠? 어디? 로고스에서 따왔다. 왜냐면 논리라는 말이요, 영어로 로직입니다. 로직. 비슷하죠? 로고스에서 로직 따온 거니까요.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요런 게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내재적인 것을 외재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 자, 그 표현이 맞냐 틀리냐 라고 따지게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논리학 지문을 보면 처음 전초에 로고스란 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재적인 것을 외재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 외재적인 것을 내재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논리학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 이 얘기 했는지 알겠죠?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자, 소크라테스는 로고스를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로 만들어내고 싶어 했어요. 알겠죠? 결국 이 로고스를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로 나타낼 때
어떤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던 영생이라는 편 이상하다. 영생이라면 한 말 쓰면 안 돼 요즘에. 영원히 산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사람이 불멸한다는 것은 오래 살고 안 죽는 것 이게 아니고 민주주의 정치 제도 혹은 사회에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면 그것이 그 당시에 1번 가치로 보게 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라는 그런 그지 같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했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개인이 어떤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한 신념이 있었다는 거지 소크라테스는. 알겠죠? 근데 그것을 무슨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로 풀어내면서 그런 오해가 되는 이런 싸구려 번역을 했다는 거죠. 아쉽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들은 아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내재적인 것을 이만 하려고 한 거예요. 결론은 내재적인 것을 외재적인 것으로 풀어낼 때 그것이 맞냐 안 맞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논리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로직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내재적인 것을 외재적인 것으로. 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죠? 플라톤이죠. 플라톤. 자, 플라톤은요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 제도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지만 플라톤은 이상세계, 어떤 국가의 개념에서 철학을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죠 사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보다 좀 더 나아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이데아. 여기 아이디어가 나왔죠 이 말에서. 요즘에 이데아라면은 이데아 카페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거기 바닐라 라떼 맛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데아 이게 이상세계라고 하죠. 이상세계. 그래서 내재적인 것을 알겠죠? 플라톤은요 이데아라는 내재적인 것을 어떻게 얘기했죠? 유토피아라는 외재적인 이상세계로 표현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철인 정치를 주장했지 않았습니까? 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기억나야만 해요. 자, 거기서 내재적인 것을 외재적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유토피아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라고 따지고 분별할 수 있겠죠. 그걸 바로 논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만 더 배웁시다. 여기서 이 논리의 사고에서 사고의 방식을 우리는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 알겠죠? 요 정도? 자, 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결국 논리란 게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 사고, 생각을 좀 더 보이는 것보다 더 외재적인 것으로 풀어낼 때 그것이 맞냐 안 맞냐 라고 따질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판적 사고라는 거죠. 이 내용 여러분들 논리학 지문을 딱 보면 첫 장 혹은 전초 부분에 많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기 쭉 해준 거예요. 혹은 문장 전개가 플라톤 또는 소크라테스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왜요? 이때 이게 만들어졌으니까요. 당연하죠 사실. 알겠죠? 그 얘기 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논증,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듣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근데 논리에도요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 왜냐면은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어떤 뭐라 그러죠? 문장이 있어야 그 문장이 옳으냐 틀리냐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우리는 그 재료를 바로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 첫 번째 시간은 이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 명제. 그럼 명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제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보기 전에 이건 명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제가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형태소는, 다시 말하면 단어, 형태소란 말 알라고 써준 거예요. 그냥 이거 문법 그 화장문 문법에 나오니까 단어, 이 단어는 명제가 될 수 없죠. 강아지 명제입니까? 아니죠. 강아지, 비, 밥 이런 거는 그냥 단어잖아요. 단어. 뜻이 없죠. 뜻이. 그냥 이런 것들은 명제가 될 수 없죠. 혹은 이런 게 있어요. 혹은 뭐가 있죠? 문 좀 열까? 이런 거. 의문형. 오늘 나랑 같이 수업을 들을래? 이런 거. 의문형.
이런 거는 명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보기는 그런 게 아니고 명제는 아니죠 사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명제란 무엇이냐? 뭐냐면 옳고 그름, 다시 말하면 맞고 틀리고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해요. 어떤 문장? 평서문. 요게 명제입니다. 알겠죠? 명제 뭔지?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장마가 온다. 요런 건 명제죠. 요런 건 알겠죠? 쉽죠? 그럼 1월은 32일까지 있다. 명제죠. 그런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죠. 여름에는 장마가 오죠. 하지만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뭐 가을 장마도 있고 어떤 나라는 봄 장마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름에는 장마가 온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거짓이 되겠죠. 왜? 발레가 있으니까. 1월은 32일까지 있다. 이것도 틀린 명제가 되겠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하지만 이런 거는 명제겠죠. 이런 건 참인 명제겠죠.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쉽죠? 이런 거는 바로 참인 명제가 되겠죠. 요게 명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요거 잘 알고 있죠? 이 정도는. 자, 조금만 더 넘어갈까요? 조금만. 자, 명제도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자, 어떤 규칙이 있냐면 바로 변, 중, 율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역설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역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그래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변중률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쉽게 이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참, 거짓, 했어. 중간은 뭐야 이거 중간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귀와 뺨 귀와 뺨이 있어. 요 중간. 그럼 어디까지가 귀고 어디까지가 뺨이죠? 애매한 그 중간이죠. 중간. 요 중간. 그러니까 논리학에서는요 변중률이 중간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중간값이 없는 게 변중률이에요. 중간값이 없어야 돼. 다시 말하면 논리학에서의 명제는 옳고 그름이지 이 중간값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변중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역설적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웬만한 명제는 다 중간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현실엔 사실은. 생각하는 방법일 뿐이지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전 논리학의 역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앞서 돌아가서 내재적인 것을 외재적인 것으로 표현하려 했으나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 왜? 변중률이 세상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역설이다. 이런 게 바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역설이라고 하면 반대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역설은 사실 반대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요즘 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대박 이런 거. 대박. 헐 이런 거. 그런 개념이 역설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쩜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역설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자, 그래서 명제를 이야기할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중간값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변중률의 개념이고 역설의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P이면 Q이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런 거? 옛날에 우리 그 수학 할 때 명제, 역, 이, 대우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수학을 안 배우니까. 근데 그 수능 지문에 P이면 not Q이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거 P이면 not P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옛날 좀 수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아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거 처음 봐가지고 모르더라고요. 이거 잠깐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잠깐만 용어 설명만. 별거 아니니까. P 이면 Q 이다 요런 명제를 가, 언, 명, 제라고 해요. 요런 명제를. 이건 내용이니까. 왜냐면 가정에서 말했잖아. 가언. 가언에서 말하면 이게 조건이 되고요.
얘는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명제가 이거이면 A이면 B이다 라는 두 가지의 형태로 말이 되는 것, 명제가 되는 것을 바로 가언 명제라고 해요. 이게 가언 명제입니다. 쉽죠?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정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P의 부정은 not P라고 써요. 알겠죠? 별거 아니죠? Q의 부정은 not Q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P이면 Q이다. 이게 만약에 조건이 참이야. 맞아. 그럼 Q도 참이야. 맞아. 그러면은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거꾸로 갔어요. 이것도 무조건 맞는다. 이걸 대우라고 해요.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not P면 not Q이다. 이런 거 2라고 해요.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Q이면 P이다. 기준이요. 이게 얘를 여기라고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게 있다. 우리가 논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게 아니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알면은 일단은 뭐 명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았다고 보면 돼요. 자, 다음 강의는요, 명제와 명제 간의 관계와 그리고 또 논증법,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진짜 쉽습니다. 별게 하나도 없어요. 최대한 쉽게 강의해 줄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